황심이 공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최근 암이란 질병이 무엇인지, 항암은 또 어떤 의미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여러 차례 가졌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고자 이번 주 황심소에서는 우리 마음의 아픔을 읽어주시는 황상민 박사님과 우리 몸의 아픔을 연구하는 통증 전문의 이연주 선생님을 함께 모시고 유방암을 주제로 나눈 귀한 이야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유방암 시리즈 제1편 자궁암인데 유방절제술을 받았다는 그녀의 속사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통증 시리즈 이연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신데 계속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통증 시리즈 이야기를 해보시니까 환자를 보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또 달라짐을 느끼셨다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 이 통증이라는 거 어떤 생각이 조금씩 드세요? 본인이 있는 병원에 오는 통증 환자들, 네.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내 통증을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 병원에서. 내가 느끼는 아픔은 네. 내가 느끼는 아픔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뭔가 내한테 조금 격려하고 지지하고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자식 새끼들, 이 마누라 남편, 이 관심도 없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그나마 책으로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신다는 거네요. 그런 거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 병원에 가가지고 내 몸의 아픔을 치료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을 치료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런 마음이 반영돼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어디 아픈 걸로 얘기하시지만, 네. 네, 그와 비슷한 사연이 또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통증 시리즈를 보다가 질문이 생겨 사연을 보냅니다. 몇 해 전 우연히 취미 미술 수업을 듣다가 한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저와 그녀는 이름이 같다는 점, 그림을 좋아했으나 처음 배워본다는 점 때문에 쉽게 친해졌는데요. 하루는 그 친구가 영화 행복 목욕탕을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무슨 영화인가 궁금해서 미리 찾아보니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성 주인공이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저는 슬픈 영화는 보고 싶지 않아 거절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영화를 함께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제 친구는 너무나 슬프게 울어 저는 당황한 마음에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관람 후 친구는 자신의 반응이 과했다고 생각했던지 속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자궁암 4기이며 가족력에 유방암이 있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결국 유방절제술까지 하였다고요. 아이고. 친구가 받았다는 유방절제술에 대해 찾아보니 안젤리나 졸리 역시 가족력과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한번 진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다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배우고픈 그림에 도전할 만큼의 기운은 차렸다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너무 궁금해서 보러 오고 싶었는데 도저히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는 함께 보자고 할 수가 없어서 새로 사귄 저와 영화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자기의 처지, 자기 아픔을 그냥 동일시한 이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에도 암에 걸릴 수 있구나. 그리고 저와 동갑인 그녀는 왜 암에 걸렸을까?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젊은 그녀의 생기를 앗아가고 사람들은 왜 암에 걸리게 되는 걸까? 그리고 아직 걸리지 않은 암을 염려해서 미리 가슴을 절제했다는 것이 너무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 그래야 했을까 하고요. 그 친구와는 당시 미술 수업이 끝나고 몇 차례 더 만났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사님, 암이란 인간에게 어떤 병,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걸리면 진행 정도에 따라 치유 가능하고 또 완치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선 재발로 다시 고통을 받는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적고 보니 모든 병이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언젠가 박사님께서 의사들은 암 환자에게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박사님, 암이라는 것도 개개인에게 모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그녀에 대한 기억이 오랜만에 떠올라 두서없이 사연을 적어보았습니다. 어휴, 아주 중요한, 네. 재밌는 사연을 주셨네요. 진짜 안타깝네요. 사실 무슨 브라카 유전자 막 얘기 한창 안젤리나 졸리 때부터 많이 이슈가 브라카 되는. 유전자라는 게 뭐예요? 저게 그게 뭐 몸에 암 억제 유전자의 변형이 나서 생긴 유전자가 뭐 브라카 유전자라고 배우고 근데 있는데. 재밌는 거는 본인 네. 자신은 자궁암 4기인데 네. 가족력에 유방암이 있어 유전자 검사를 참 통해 그렇죠. 결국 예. 유방 절제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아, 말이 안 예, 돼요? 왜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냥 암세포라는 건 사실 국소질환이 아니고 전신질환이고, 음흠. 예. 저렇게 유방을 절제했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데 어쨌든 유방 절제해준 의사는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공고를 했을 수 있잖아요. 자궁암 4기라는 거는 자궁에 암이 생겼는데 결혼도 안 한 여성분이 자궁에 암이 생겼다는 건 뭘 뜻할까요? 여성으로서의 많은 아픔이 있으셨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은 여성으로서 드는데요. 많은 아픔이 예. 있었고 자기가 결혼을 해서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상당히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으로 보게 될까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예. 자, 지금 네. 연주 생 생각을 했을 때 이 암이라는 것도 개개인에게 모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게 본인한테는 무슨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 같으세요? 사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해보게 된 거거든요. 아, 의사로서 네. 본인이 10년 이상 네. 이 임상 경험도 했고 의대도 본인 다녔던 의대는 뭐 1, 2년 하고 속성 과정 뭐 이거 아니죠, 그죠? 의대도 정상적인 과정 다 끝나고 본인 네. 인턴 레지던 다 했죠, 그죠? 네. 그런데도 한 번도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든 통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개인마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암에 대해서 마음을 배운 거는 그거 족보에 있는데 족보. 부정, 분노, 우울, 타협, 수용 이 5단계의 마음을 겪는다. 야, 그거는 네. 암에 대한 게 아니라 본인이 네.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죽음에 모든 대한 사건에 거든 대해서. 모든 사건에 그쵸, 대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반응 패턴을 나름대로 정리를 네. 하지 않는 무조건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일단 부정하고 싶다. denial. 네. 이거부터 시작하는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 암에 대한 마음이라고 의대에서 가르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만 배웠고 그것도 족보로. 그리고 암의 원인은 진짜 뭐 울고 싶네, 진짜. 스트레스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는 배웠지만 구체적으로 그렇죠. 개개인마다 어떤 마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개인의 마음이 다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모든 것들이. 그런데 네, 이 의대에서는 이 개개인의 마음이 개개인의 신체적인 아픔이나 병하고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네. 마음 없다. 마음보다는 몸만 있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나 네. 아픔이 병이다. 네. 라고 하는 이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패러다임 또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도 개개인에게 모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아, 진짜 그래요. 지금 암이란 인간에게 어떤 병, 어떤 존재일까요?
걸리면 진행 정도에 따라 치유 가능하고 또 완치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재발로 다시 고통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에 그쵸,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체의 아픔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각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그 아픔에 대한 것이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마음에서의 아픔이 본인이 의식하는 대로 의식하지 못한 대로 신체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이 과정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병이라는 걸로 항상 드러나고 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데 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안 네. 받아들이시죠, 그죠? 그쵸. 저희는 저렇게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뭐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고, 이게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덜 슬프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가 객관화 이야기하면 저 의사는 내 아픔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진짜 관심도 별로 없구나. 그냥 덤덤하게, 담담하게 그냥 물건 보듯이 나를 취급하는구나 생각해서 본인의 병이 더 악화되고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거, 이 분명한 사실을 왜 의대에서 의사들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지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또 대개 의대에서 이 심리에 대해서, 환자의 심리든 또는 의사의 심리든, 심리학이라고 심리학 개론이나 뭐 시험을 치기 위해서 가르치긴 하지만 진짜 환자의 마음이 작동하거나 의사의 마음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찌뿔도 안 보려고 하는, 본인이 의대 공부하면서 그런 거 배워본 적 있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네, 이게 진짜 내가 본인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사연에서 저와 동갑인 그녀는 왜 암에 걸렸을까요?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젊은 그녀의 생기를 앗아가고 사람은 왜 암에 걸리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생겼게 됐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거는 그 당사자는 자기 암에 대해서 이런 질문 던질까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알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죠, 그죠? 네. 암에 걸렸다는 당사자조차가 자기 암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의사가 잘 치료해 주겠지, 의사만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환자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더 자학하고 자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사연이 있어요. 같이 영화를 보고 펑펑 울은 그 친구는 자신은 자궁암 사기이며 가족력에 유방암이 있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유방 절제술까지 하였대요. 그러면서 내 마음가 아니에요. 안젤리나 졸리도 했거든요. 안젤리나 졸리 같이 유명한 사람이 했으면 내가 그거 하는 게, 나도 그만큼 유명해지고 괜찮은 사람 삶을 쫓아가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 맞아요. 있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웃기는 거는 뭐 자궁암 사기면 자궁 절제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궁암 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궁 절제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유방암이 의심이 되고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방 절제술을 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사기라는 건 이미 전신적으로 이미 암이 퍼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맞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전신으로 퍼져 있으면 유방에도 퍼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당연히 유방 네. 절제도 되는데 지금 그게 뭔 말씀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기인데 굳이 수술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의사들. 그렇죠. 네. 근데 여성에게 있어서 자궁암 사기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궁에 암이 생겼다,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성으로서 이제 살면서 아픔이 있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런 됐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여성으로 살면서 가진 아픔이 뭘까라고 하는데 본인이 아직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녀는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한번 진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다 중간에 그만두었다거든요.
보통 유방암이 아니라 자궁암네. 계속 지금 자궁과 유방이 구분이 저는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궁암 4기가 됐다면 대개 여성의 경우에 자궁이 4기인데 그러면 대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무슨 자궁에 암이 생기냐 이런 질문도 의사들 사이에 할 수 있죠, 그죠? 그쵸. 예. 그럴 때 왜냐하면 자궁이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됐거나 충격을 많이 받았거나 심지어 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이 자궁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궁에 암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보통 의사들은 암은 신체 부위 아무데나 다 생길 수 있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런데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특정한 신체 부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조금 생각을 하면 이 자궁암 4기 어떤 분이 많았다면 그럼 이분에게 있어서 이 자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분 개개인에 있어서 암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신체 부위.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하면 뚱뚱한 게 어땠어? 내 몸매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에 있어서 자기 특정한 신체 부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는 게 다르고 자기가 살아가는 게 다르다라는 걸 그 사람의 특성을 비교적 잘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는 거를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본인 누구나 신체 그렇잖아요. 연주 선생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본인의 신체 부위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적 있죠. 있죠, 예, 있죠. 네. 그게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차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굴이 그래도 괜찮아. 나는 몸매가 괜찮아. 나는 뭐 머리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신체를 생각하는 거. 머리가 좋다는 건 머리숱이 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IQ가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내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신체의 각각의 부위는 그 사람에게서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자궁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이분에게서 이 자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냐 또는 부정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그대로 본인의 라이프 히스토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연애를 진하게 하면서 결혼을 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경험을 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남자와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여성으로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 그것을 진짜 확실하게 지 몸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부정하는 그 일이 이분에게 체계적으로 일어난 네. 것이 바로 자궁암 4기의 암이라는 거로 표현이 됐다면 야, 이 암세포는 너무나 놀라운 지금 이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러네요. 자신을 제대로 부정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증거를 더 웃기게도 단순히 자궁암이 아니라 암이 가정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한 행동이 뭐로 나타났는가? 그러네요. 유방절제 수술로 나타났다. 이제 의식적으로 그냥 또 잘라내시는 거 네. 하셨네요. 예. 그거를 유전자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나는 여성이 아니야. 여성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마치 자해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바로 이분이 아이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방절제술까지 했다는 거. 그러면서 네. 본인의 삶에 있어서 이 기운을 차리는 거는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그림이라도 그리려고 해요. 라고 하는 거로 자기 삶의 희망을 찾는 이분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우리가 네. 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거, 또 우리가 아픔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겪는 많은 인생의 삶의 사건들을 스스로 이 심리적으로 또는 이 마음으로
소화해내지 못할 때 우리 몸은 놀랍게도 일반적이라고 병이라고 불리는 그게 암으로 드러나든지 또 그 여성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할 수 없고 결혼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하는 그 상에서 오는 절망감을 자궁암으로 스스로 표현. 어떤 분은 난소에 종양이 생기는 거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유방암으로 표현하는데 유방암은 대개는 결혼하신 분들이 드러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출산을 하고 내가 이 유방이 어떤 식으로 내게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나 그거에 대한 자해 행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 이제 이런 식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의사분들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그래도 일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부 받아들이시는 네. 분들 있으시면요, 꼭 황심소로 연락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 99.9%는 이 이야기를 소설 쓰냐, 미친놈이 그냥 떠들어대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왜? 의사분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관심도 없고 본인은 인간 몸인데 그것도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시체 보듯이 또는 물건 보듯이 하는 몸을 보는 거 외에는 다른 거를 보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관심이 있는 거는 이 급여 좀 어떻게 더 올라가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환자를 보는 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네. 진짜 이 환자의 마음 또 인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진 의사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또 이렇게 책을 찾아보다가 그런 의사분이 쓴 책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그 의사분이세요? 암으로 외과 의사로 15년 동안 수술을 하시던 분인데, 네. 15년이 지나면서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 통합의료라고 해야 되나? 대체의학이랑 그렇죠. 대체의학이라고 표현하죠. 네. 대체의학. 의학은 아닌데 네, 의학이 맞아요. 찌질하니까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래 대체의학이라고 하면서 그럴 때는 대체의학 하면 꼭 한방이든 명상이든 또 뜬구름 잡는 그런 걸 대체의학이라고 하시는 거 근데 아닌가요? 그분은 그래도 나름의 소신을 갖고 소신을 환자들이 가지고. 이제 암에 네. 걸렸을 때 음흠. 자신이 살펴보니까 대부분 5년에서 7년 사이에 암에 걸리기 5년에서 7년 사이에 인생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다 겪었더라. 오. 네, 그래서 그 개개인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준 의사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분이 계시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오. 15년 동안은 그 길을 걸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만나갖고 그런 이제 삶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네. 늘 암 절제만 하다가 갑자기 환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아니면 그거는 조금 그렇긴 해요. 에이. 이제 알겠죠? 많은 한계가 의사분들이 있겠죠. 예. 갑자기 그동안 내가 이 몸만 보고 암세포 잘라내는 걸 하다가 아니야 실제로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거는 그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던 아니면 일상에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쌓여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아픔으로 전환돼 가지고 암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 환자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하면서 돋보기 들어보고 현미경 들어보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럴 때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제대로 마음을 들어보는 심리학자나 심리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조금 같이 들여다보시지 혼자 들여다보시면 몸 보는 사람은 몸밖에 안 보여요. 마음은 또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그쵸. 상황이 벌어지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황심서에서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의사 선생님 있으시면 또 황심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는 우리 이현주 선생님처럼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런
많은 분들의 아픔에 대한 사연을 그분이 경험하신 몸의 아픔을 들여다본 것과 마음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그 두 가지 새로운 눈을 가지고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죠. 네, 그분 꼭 네. 알려주세요. 아, 예.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